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의 후유증이 전 세계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미국 민주주의 전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에 의해 깨져버렸고, 거리는 선거 결과의 지지파와 반대파로 그토록 신성시해오던 미국 성조기마저 미국 시민에 의해 불태워지는 광경을 쳐다보는 세계인들은 우울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걱정에 휩싸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 즉 전 세계가 동경해온 USA입니다. 그 뜻은 문자 그대로 여러 나라가 연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여러 나라를 그들은 스테이트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되고 있는 스테이트들은 각각의 독립된 헌법과 선거법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아직도 선거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으로 볼 때 미국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이어야 합니다. 즉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복수의 주어여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는 are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United States of America 다음에 동사는 단수 동사인 is입니다. 복수의 주어를 단수의 동사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영어 문법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 주들의 합중국인 복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국가라는 대내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is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를 복수의 나라로 보아서 동사 are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are를 is로 바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16대 에이브리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이 동사를 바꾸기 위해 4년간 61만 8천 명의, 그리고 국토의 30%가 초토화해야 되는 엄청난 내란, 남북전쟁의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북부와 남부의 노예제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그것의 최종 목표는 미국 연방제의 유지였고 하나의 미국이라는 국가체제의 존속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전과 이후를 분기점으로 해서 are라는 동사가 is로 바뀌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민주주의 원천적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이었습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명연설을 남긴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 세계 1등 국가로 우뚝 서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지금 세계인들의 눈에 가장 미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열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링컨 대통령이 피를 흘려 마련한 인종철폐의 벽을 다시 만들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찾아 전 세계인이 밟아보고 싶은 동경의 땅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입니다. 즉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합니다. 한 개인이나 나라가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과 국가가 이기주의를 쫓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기주의는 결국 분열을 초래하고 편을 가르며 독선에 빠져서
인간의 이성이 짐승의 감정으로 전락하는 사회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포용력이 상실되고 이념과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며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토록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던 때가 6.25 전쟁 말고 또 있었던가 싶기만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든하고도 7해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같이 태어나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오래도록 버틸 수가 있는가 시험받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 대통령 선거는 이런 내전과 같은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선거 후의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미국인들의 몫이고 운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미래를 숙고하게 됩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우 정치를 우려하면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 정치의 과잉에 의하여 망한다. 우매한 자는 전체 사회나 장래 이익보다는 자기 눈앞의 이익에 쉽게 눈이 멀게 마련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표로 결정되니 전국적으로는 우매한 다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 이념에 입각합니다. 모든 개인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인에 대한 이익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될 것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엘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라는 책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4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합니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바로 독재자를 감별하는 시험지라 했던 것입니다. 이 중 하나만 양성 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그들은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붕괴는 군사 쿠데타 같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도 예외가 아님을 경고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쩌면 앞으로 끊임없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우리가 차려야 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었을 것 같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리는 마당에 우린들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포퓰리즘의 중우 정치가 고개를 내밀어도,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기심이 세상을 휩쓸어도, 이데올로기라는 명분으로 반사회적 세력이 손톱을 핥히어도, 공권력과 법이 짓밟혀도, 도덕과 양심이 무너져도 태어나기만 하다면 우리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또 다른 버전, 이기주의를 위한, 이기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파멸을 맛보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